얘는 등차 수열이 되고 얘는 등비 수열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어디에서 그런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보면 여기 코사인 EX도 파이를 주기로 갖는 함수고 여기 E의 마이너스 X승은 어차피 절대값 앞으로 나올 수 있잖아. 양수니까. 그러면 이거는 n-1의 파이에서 n파이 E의 마이너스 X승의 sin X로 바꾸면 얘도 파이가 주기인 함수란 말이지. 그래서 이 구간도 보면 얘는 이 그래프는 코사인 EX가 1을 찍을 때는 Y는 X랑 터치를 하는 거고 코사인 EX가 마이너스 1이 될 때는 Y는 마이너스 X랑 터치하는 거니까 Y는 X랑 터치할 때는 파이 2파이, 뭐 3파이, 4파이 이렇게 가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정석에 있는 이 문제에서는 E의 마이너스 X승이 그 주기함수 앞에 곱해져 있고 여기는 X가 주기 앞에 곱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비교를 해보면 결국은 이 곱해져 있는 함수를 fx라 하면 이건 뭘 만족하냐면 f의 x 플러스 주기 파이는 fx 더하기 f파이가 되고 여기 이 sin x라는 주기 파이인 함수 절대값이 이어진 거기 곱해져 있는 이 함수를 만약에 gx라 하면 얘는 gx 플러스 파이가 gx 곱하기 g파이가 된단 말이죠. 여기에서 그런 성질이 나오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여기에서 이 색칠한 부분의 면적을 large A라고 봅시다. 이건 large A1, 얘는 large A2 이렇게 보면 large AN이 파이부터 n 파이까지 x 코사인 2x의 dx가 되는데 이건 n-1의 파이부터 n 파이까지 x를 묶어내면 1 코사인 2x가 된단 말이죠. 그런데 난 an과 an 플러스 1을 비교를 하고 싶어. 그래서 뭔가 더해지는 등차 수열이 되는지 아니면 그 다음 항은 뭔가 곱해지는 등비 수열이 되는지를 비교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 치환을 하겠습니다. x 더하기 파이를 t로 치환하겠습니다. 그러면 구간이 n-1파이가 아니고 n 파이. 그러니까 x가 n-1파이일 때 t는 n파이가 되는 거지. 역시 x가 n파이일 때 t는 n 플러스 1파이가 돼서 이제 an 플러스 1과의 관계를 살펴볼 수 있는 구간이 나온 거고 이제 x 대신에 t 마이너스 파이를 넣으면 되죠. x 대신에 t 마이너스 파이를 넣으면 1 마이너스 코사인 2의 t 마이너스 파인데 dx는 dt로 그냥 바꾸면 되고 요거는 그냥 2t로 바꿔도 되잖아요. 그죠? 코사인 함수가 주기가 2파이기 때문에 그냥 이건 2t로 바꾸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요걸 분배 법칙을 쓰면 이렇게 곱하면 an 플러스 1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떼내겠습니다. 분배 법칙을 써서 n 플러스 1 파이에서 t의 1 마이너스 코사인 2t의 dt가 되고 플러스 마이너스 파이의 인테그랄 n 파이에서 n 플러스 1 파이에 1 마이너스 코사인 2t가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요게 라지 a n 플러스 1이잖아. 그죠? 지금 여기에서 똑같은 피적분 함수를 구간만 그 다음 칸 구간으로 옮긴 거니까 결국 얘가 공차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항과 이 항이 어떻게 떨어질 수 있었는지를 생각해 보면 결국 요거 때문에 떨어질 수 있었던 거죠. 덧셈으로 떨어진, 뺄셈으로 떨어진 이유가 공차만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공차만. 여기 이 공차만 구해 보면 파이 빼고 요거만 구해 보자. 이건 t 마이너스 2분의 1 사인 2t의 n 파이에서 n 플러스 1의 파이니까 요 부분은 어차피 0이잖아요. 이 부분은 0이고 여기에다가 대입하면 그냥 파이입니다. 파이. 결론은 an에다가 파이 제곱을 더한 게 an 플러스 1이다 는 결론. 이항시켜서 왼쪽으로 이항시켜서 이 부분을 왼쪽으로 이항시켜서 그럼 얘가 공차인 등차 수열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여기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여기에서는 마찬가지로 치환을 하겠습니다. 똑같은 치환을 x 더하기 파이를 t로 그러면 역시 적분 구간은 n 파이부터 n 플러스 1 파이가 되고 이에 마이너스 x는 파이 마이너스 t가 되죠. 그리고 사인 파이 마이너스 t인데 사인 파이 마이너스 t의 절대값은 그냥 사인 t의 절대값과 같으니까 dx는 dt로 바꾸겠습니다. 그럼 이건 앞의 fx 이거와는 달리 이건 이렇게 곱셈으로 쪼개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의 파이 승은 상수로 앞으로 나오고 n 파이에서 n 플러스 1의 파이까지 이의 마이너스 t 승의 sin t dt가 되니까 얘가 an 플러스 1인 거지. 똑같이. 그래서 여기에서의 결론은 an에다가 2의 파이 승분의 1을 곱한 게 a n 플러스 1이 된다. 등비수열이 된다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결국 이제 주기 함수 앞에 곱해져 있는 함수의 문제인데, 그죠? 그 함수에 의해서 이런 결론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걸 우리가 그 캘큘러스 교과서에서 배운 내용에 접목을 시켜보면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적분을 요거와 요걸 따로 보는 거야. 얘와
얘를 따로 보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 x는 그 모멘트 팔의 길이 역할을 한다고 보면 함수를 이걸 x축, y축이라고 보면 얘가 y는 1, 얘는 y는 마이너스 1로 보면 코사인 함수가 요렇게 코사인 코사인 EX면 이게 파이죠. 또 요렇게 이게 계속 반복된다고 보는 거예요. 2파입니다. 이게 계속 되다가 마지막 이건 n파이까지 n파이까지 간다고 봤을 때 n파이까지 간다고 봤을 때 이걸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1 마이너스 코사인 EX는 지금 요 함수가 y는 코사인 EX거든. 그래서 1 마이너스 코사인 EX는 여기 요 띠의 세로 길이입니다. 그렇죠? 띠의 세로 길이가 1 마이너스 코사인 EX고 거기에다가 dx를 곱한 여기까지가 띠의 넓이입니다. 띠의 넓이. 그럼 거기에다가 x를 곱한 거를 우리가 그때 그걸 생각하는 거지. 물병에 물이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된 모양 부피 어떻게 구한다고 했어? 무게중심에서 그죠? 이거 기둥으로 본다고 했잖아요. 근데 기둥으로 봤을 때 무게중심의 수심은 변하지 않거든. 그걸 생각을 하면 여기에서 이 y는 y축을 교선으로 하고, 그러니까 xy 평면과 y축에서 만나면서 xy 평면과 45도 각을 이루는 이런 평면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평면으로 얘들을 밑면으로 하는 기둥을 자르는 거야. 제가 그걸 좌표 XYZ 좌표, 이제 공간 좌표계에서 부등식으로 나타내 보겠습니다. 부등식으로 나타내 보면 y가 1 마이너스 코사인 2x 이상이고 1 이하인 거야. x의 범위가 0 이상 n파이 이하일 때. 그럼 지금 어떤 영역이냐면 요 영역을 나타낸 겁니다. 이렇게 n개의 영역을. 그런데 z의 범위를 0 이상 x 이하로 보는 거예요. 이걸 만족하는 x, y, z를 모아놓은 요 입체도형의 부피가 요거라는 겁니다. 요거 다시 말하면 이거 다 더한 거 면적.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러면 여기에서 그 절단면 요렇게 45도로 자른 이 절단면으로 얘를 밑면으로 하는 기둥을 잘랐다라고 보면 요 띠 있잖아요. 요 띠의 면적은 이거예요. 근데 그 띠의 면적에다가 x를 곱하면 뭐가 되냐면 요거를 밑면으로 하고
요거를 밑면으로 하는 기둥의 부피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y축을 요렇게 바라보면 xy평면에서 y축을 요렇게 바라보면 y축 자체가 점으로 보일 거잖아. y축 자체가 점으로 보일 거고 요게 x축일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게 그러면 z축이 되겠죠? z축이고 우리가 자른 이 절단면이 y는 z, z는 x 이렇게 나타나면서 이게 45도가 되잖아. 45도가 되면 요 띠가 여기에서 요만큼 이렇게 보이겠죠. 요렇게. 그럼 요 띠의 면적이 요건데 그럼 거기에서의 이 높이가 그 띠를 밑면으로 하는 기둥의 높이가 얘가 x니까 요거도 x가 된다는 거예요. y축은 지금 여기에서는 요걸로 보이는 거죠. 점으로. 이 전자칠판을 뚫고 가고 있는, 들어가는 방향인 거죠. 그렇게 봤을 때 그러면 잘린 기둥에서 요거 기둥에서 잘린 게 A1이고 요거 밑면으로 하는 기둥에서 잘린 게 A2고 쭉쭉 가서 요거 기둥으로 해서 잘린 게 더 높게 45도로 잘린 그게 AN이 되는 거죠. 근데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저번 시간이 아니고 무게중심 할 때 이야기했던 것처럼 무게중심에서의 수심은 변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여기에서의 높이가 뭐냐면 2분의 파이예요. 2분의 파이. 그럼 여기에서의 높이가 얼마겠니? 2분의 3파이고 여기에서의 높이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그러면 그럼 요거를 밑면으로 하는 그 잘린 기둥의 부피는 이거 넓이는 구해보면 알겠지만 파입니다. 파이. 여기서 구했잖아. 여기서 구했죠. 이렇게 구했죠. 파입니다. 파이기 때문에 이거 밑면으로 하는 기둥은 파이 곱하기 높이가 무게중심에서의 높이. 다시 말하면 2분의 파이 제곱이고 요거 기둥으로 하는 부피는 요거 밑면으로 하는 기둥의 부피는 마찬가지로 파이 곱하기 2분의 3파이. 이렇게 보더라도 왜 등차 수열이 되는지 알겠죠? 등차 수열이 되는 3파이 제곱. 그러니까 무게중심이 지금 파이씩 증가합니다. 파이씩 증가하니까 높이 변화도 파이씩 증가합니다. 파이씩.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걸 생각해 보면 어떤 사실도 이해할 수 있어야 되냐면 얘를 밑면으로 하는 기둥, 얘를 밑면으로 하는 잘린 기둥의 부피나 얘를 밑면으로 하는 잘린 기둥의 부피나 똑같다는 거 이해돼요? 왜냐하면 밑면의 넓이가 똑같잖아. 근데 연두색 무게중심도 요 대칭축에 있을 거고 자주색 무게중심도 요 대칭축에 있을 거잖아. 그래서 요거 밑면으로 하는 기둥의 부피나 요거 밑면으로 하는 잘린 기둥의 부피나 똑같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요 사각형을 밑면으로 하는 그 잘린 기둥 부피의 절반이란 말입니다. 그죠? 그렇게 보면 이 문제의 정답은 요 긴 직사각형 있잖아. 이거를
밑면으로 하는 비스듬한 45도 모양의 기둥, 그 잘린 기둥, 걔는 얘를 밑면으로 하는 이거의 중점이 어디야? n파이의 중점이 어디야? 그러니까 이렇게겠죠. 밑면이 n파이 곱하기 2. 그러면 그거 무게 중심은 2분의 n파이겠지? 2분의 n파이니까 기둥의 높이도 2분의 n파이일 겁니다. 이게 얘를 밑면으로 하는 기둥. 사실 그건 45도로 잘린 부분과도 부피가 똑같은 그 기둥의 연두색, 자주색 넓이가 똑같기 때문에 절반 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가 된다. 고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지금 두 가지 다른 방법으로 생각해 본 겁니다. 여기 앞에서는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이 되는 이유를 식으로만 살펴본 거고, 요거는 우리 AP 교과서에서 봤던 내용으로 그 입체 도형의 부피를 이용해서 살펴본 건데, 그런 입체를 이렇게 공간 좌표계로도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공간 좌표계에서의 영역으로. 혹시 질문 있나요? 질문이? 이해가 안 되는데 혹시 평면을 어디로 자르는 거예요? 기둥을 어디로 자르는 거예요? 이걸 예를 들어 연두색 기둥이 이렇게 쭉 뻗어 나와 있는 거야. 그거 금방 내가 이야기한 이걸 보면 더 이해가 쉬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칠판 앞으로 뻗어 나가 있는 이 기둥을 이 Y축을 교선으로 하는 이런 45도 평면으로 자르는 거지. 그러면 요 기둥도 잘릴 거고 요 기둥도 잘릴 거고 그렇잖아. 그 각각의 기둥이 부피가 AN인데 그게 이제 등차 수열을 이루는 것이 높이가 일정하게 증가하니까. 여기 아까 무게 중심을 다 놓아서 무게 중심 저번에 했던 것처럼 무게 중심에서의 수심은 변하지 않는다는 성질을 이용하는 거지. 그러면 이걸 다시 기울였을 때 그렇습니다. 원래 이반이 진도가 빨랐는데 느려져서 후딱후딱 나가겠습니다.